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하기 듣기 심리상담센터 이 선생님과 함께 올드보이라는 작품을 아주 깊게 다뤄봤었죠.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정말 편집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소리가 우와 이런 거. 다음부터는 약간 일본 사람들처럼 하고 이런 거. 그 올드보이를 아주 깊게 다뤄봤었던 저희는 오늘 다시 이렇게 둘만 남아서 노팅힐이라는 또 올드보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분위기의 영국 영화 한 편을 그렇죠.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영화 얘기 시작하기 전에 조 셰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요새 계속 바쁜 것 같아요. 일이 바쁘세요? 아니면은 뭐 사생활이 바쁘세요? 운동이 바쁘세요? 일이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일이 회사 네, 일로요? 일이 그러면 많이 뭐 바빠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꼭 네.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다르다. 많이 바쁘셔가지고 최근에 뭐 작품 같은 걸 많이 못 보셨겠는데요? 저 최근에 본 영화는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 영화. 이랑 탑건 매버릭 두 개는 봤어요. 두 개. 뭐 드라마도 혹시 많이 보셨어요? 드라마는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요새 뭐 우영우 그게 나이잖아요. 엄청 핫하더라고요. 근데 네. 일부러 좀 미뤄두고 있기도 하고 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그렇구나. 있어요. 아마 보겠지만. 그렇구나. 네. 저도 우영우 한 편도 안 봤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냥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이게 너무 난리가 나면 음. 또 괜히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근데 예전에도 그 네.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네네. 또 우리들의 블루스나 뭐 아. 이런 나의 해방일지 같은 그렇죠. 작품이 그렇게 원우 씨 취향은 또 아니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할 때 나의 아저씨나 뭐 나의 해방일지나 이런 좋은 작품들로 정평이나 네. 제 주변에 예를 들면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10명이 다 좋다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그런 작품을 내가 안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손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뭐 언젠간 볼 거야라고 하지만 뭐 여러 핑계를 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다 좀 핑계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최근에 쿠팡 플레이의 안나라고 하는 드라마를 수지 씨 나오는 네. 건가요? 그 하루 만에 다 봤어요. 물론 Because of 수지? 여섯 편밖에 안 되긴 한데 그 6편 동안에 수지 씨가 옷을 한 150벌 정도 입고 나오시거든요. 와. 근데 뭐 그런 화면도 물론 좋은데 음.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나라는 드라마 좀 추천이에요, 이 드라마는. 저는 최근에 못 봤는데 네. 제일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보려고 예매를 하니까 이제 전국에 3개 관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한 10개 관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어떤 영화? 엘비스라는 영화를 그게 보고 싶었는데 그게 벌써 그렇게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그 영화 보고 싶은데. 7월 13일인가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녹음 날짜가 7월 28일인데 네네. 불과 2주 만에 지금 뭐 외계인이나 네. 이런 뭐 토르나 여러 여러 뭐 한산 뭐 이런 영화들 그렇죠. 있잖아요. 상영관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근데 이럴 때마다 되게 격세지감 느끼지 않으세요? 엘비스가 감독이 바즈루어만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랑루즈와 맞아요. 위대한 개츠비의 감독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와, 그분 신작인데 이렇게 빨리 저는 아직 저한테는 좀 시간이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2주 만에 이렇게 돼 버렸군요. 근데 굉장히 잘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꼭 가서 봐야 하는 영화인데 봐야 하는 영화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극장에서. 근데 이제 음악 영화니까 그렇죠. 네. 보헤미안 랩소디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네. 우리나라에선. 네. 근데 엘비스는 그만한 반향은 못 일으키는 게 아무래도 조금 위의 세대 가수여서 그런지 퀸보다도 퀸보다도 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네네. 음악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너무 영화가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궁금하다. 빨리 봐야 보고 되겠네요. 싶었는데 네. 서울에 몇 개 없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참 그런 안타까운 또 소식이 있었군요. 조 셰프님이래. 내가 조 셰프지. 원우 씨 누굴 찾으신 거예요? 네. 부캐가 이제 하다 보니까 혼란이 와. 이 멀티 유니버스는 어렵네요. 그러게요. 그 원우 씨는 헤어질 결심 보셨죠?
저는 헤어질 결심을 지금 극장에서 아직 개봉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네. 3번 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네. 뭐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지금 1회차여서 그런가? 저는 그랬어요. 네. 그냥 뭐 영화 이렇게 만들었어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네. 봤을 때 뭐야 그 끝도 이상하고 네. 그랬는데 희한하게 네. 이 영화가 이틀 사흘 갈수록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욕망의 응답을 한번 해보자. 어하. 봤더니 좀 새로운 느낌인 거예요. 이게 박해일과 탕웨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이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사실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뭐 박정민 씨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보여주는 그 연기의 의미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영화에 빠져들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네. 그렇게 타게 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서 한 번을 더 봤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제가 이 영화의 매력을 느끼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박찬욱 감독이 담아놓은 여러 의미나 뭐 이런 거 다 좋고 좋은데 결국에는 저는 박해일 씨의 그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 있지 않았나. 어떤 면에서? 그 이제 품위 있는 형사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피의자인 탕웨이를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고 뭐 영화 광고 카피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네. 뭐 커지는 관심, 짙어지는 뭐 의심, 헤어질 결심 이건데 그 남자의 연기가 저는 결국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체할 수 있는 배우도 없을 것 같고 특별히 아하. 그런 매력들이 다가와서 저는 지금 한두 번 정도 더 볼 생각도 있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은 그리고 되게 최근 이미 지금 이제 8월 초에 그 헤어질 결심 극본집이 네. 발간이 되거든요. 네. 그거 뭐 예약 판매도 하나 사놨고 그 다음에 블루레이를 한번 구매해 볼까. 이야, 아주 제대로 빠지셨네요. 꽂혔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푹 빠져 있는. 지난 올드보이 때 그 원우 씨가 약간 보여줬잖아요. 오광록 씨 성대모사를. 네. 전 그래서 성대모사 그렇게 연습하려고 이렇게 많이 보나 싶었죠. 헤어질 결심이요? 헤어질 결심의 성대모사 아주 보따리입니다. 조금만 좀 완전히 붕괴됐어요. 박해일 씨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보면 볼수록 이 성대모사에 되게 욕심이 나는 캐릭터는 다름 아닌 그 탕웨이의 첫 번째 남편으로 나오는 그 기도수 씨라고 있거든요. 말로 5번 교향곡 4악장이 끝나기 전에 어느새 나의 몸은 정상해. 이런 그 캐릭터가 너무 욕심이 나서 그 매력 있는 씬스틸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맞아요. 저는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좀 밤새도록 수다를 한번 떨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헤어질 결심에 좀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왜 드라마 다모 팬들은 다모 페인이라고 하잖아요. 헤어질 결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해결사 어떨까요? 해결사. 드라마 다모 일단 드라마 다모를 잘 모르시겠네. 갑자기 힘이 확 빠지네. 그 얘기 들으니까. 헤어질 결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뭐 영화 모임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 저희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 정도로. 네, 되게 매력 있는 영화였어요. 조 셰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원우 씨의 그 1회차 감상과 네, 비슷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뭐 처음에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봤는데 네. 기대치가 또 좀 커서 네,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제가 뭐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거의 없다님. 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이 영화는 보여주는 서사보다 감춰진 서사가 더 많다. 아마 그 원호 씨가 그걸 그래서 네, 두 번, 세 번의 어떤 그쵸? 회차 관람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이 보여지는 서사 쪽에 되게 집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서 영화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실 잘 만든 것 같은데였습니다. 같은데. 이게 저의 감상. 그러니까 저도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래, 박찬욱인데 얼마나 정성 들여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었겠어. 아마 이 포장지를 뜯어내고 속살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겠지.
하지만 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음.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약간의 터부시되는 감정이 있긴 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셰프님이 최근에 극장에서 관람하신 네. 탑건 매버릭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두 편의 영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탑건은 그쵸. 보지 않았는데 아, 안 보셨어요? 네, 매버릭에 대한 호평은 굉장히 많이 네, 들었거든요. 하면 뭐 정말 확실하게 관객들을 즐겁게 해준다. 그렇죠. 조셰프님도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탑건 매버릭도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두 편 다 비난했군요. 저는 네. 헤어질 결심은 잘 만든 것 같고요. 네. 탑건 매버릭은 음. 진짜 요새 뭐 회사에서 술자리 같은 거 하면 네. 정말 남자분들이 환장하시더라고요. 뭐 끝내준다. 사원부터 상무님까지, 상무님까지. 임원까지 뭐 다들 와 날아가는 이 비행기 굉음에서 네. 초반에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서 아예 그냥 이미 일단 끝났다. 한번 넉다운 당하고 예, 시작한다. 이미 그걸로 다 끝난 영화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감탄을 하는데 네. 역시 영화 보는 취향이 또 나랑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래서 탑건 매버릭은 정말 많은 분들이 뭐 평론가고 네. 그냥 일반 대중들이고 가능해? 구분 없이 음. 다 굉장히 높은 평점을 주더라고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90년대의 파멜라 앤더슨과 또 네. 누구죠? 그 유명한 남자 배우 어쨌든 그 베이워치라는 아, 네. 그 시트콤 같은 건데 맞아. 드라마 같은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 거를. 그냥 네. 그런 느낌에 어. 아주 그냥 톰 크루즈가 그냥 씩 웃어주고 네네. 화면을 클로즈업하고 굉장히 영화가 쉽게 만들어졌다라는 그쵸.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역시도 거의 없다님의 발언 하나만 저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에 대한 공감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35년 전, 37년 전에 이제 탑건이라는 영화로 네. 원래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 40년 가까이 건재하고 있는 배우에 대한 네. 어떤 공감과 그가 건재하자 그 받게 되는 일반인들의 위로, 안도,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그냥 영화 자체만으로는 그래요? 저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저랑 같이 이 이야기를 한 분은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발 킬머가 등장한 것만으로 너무 좋았다. 발 킬머가 실제로 좀 지금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 편찮으신 목소리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 킬머의 등장만으로 반가웠다. 이게 아마 그 거의 없다의 평과 거의 비슷한 게 아닐까 일치하는 싶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느껴지는 네. 막 이렇게 노장들이 여전히 예를 들면 뭐 폴 맥카트니가 여전히 막 좋은 그렇죠. 노래를 발표할 때 느껴지는 안도감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매버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헤어질 결심과 좋은 대비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저는 매버릭이라는 영화는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는 우리 시대의 영화관이 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우리가 왜 넷플릭스가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좀 환기시켜주는. 가면은 뭐 확실하게 음향이며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화면이 너무 좋다. 네. 소리가 너무 시원하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영화관 화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편 헤어질 결심은 저는 영화라는 예술에 대한 그렇죠. 아까 뭐 보여지지 않는 서사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요새는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영화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뭐 막 옛날처럼 뭐 N차 관람 이런 것도 많지 않고 그쵸. 그런 시대에 박찬욱 감독이라는 분이 그 거장이 한번 진짜 힘을 빼고 하지만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한 겹 한 겹 쌓아놓은 그런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영화관에 대한 영화가 탑건 매버릭이었다면 영화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환기시켜주는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지 않았나 아주 좋습니다.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두 편에 대한 그 감상평이 다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딱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고민하며 영화를 보고 있는 조세프님의 어떤 그런 게 딱 그대로 담겨있는 솔직한 감상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헤어질 결심은 한 번 더 볼 것 같고 네. 탑건은 나중에 다시 TV로 보면 그냥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헤어질 결심을 보시고 저처럼 두 번째에서 느낌이 오시면 한번 얘기해봐도 좋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다루려는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저희는 로저 미첼 감독의 영화 1999년 7월에 개봉한 영화 노팅힐을 다루려고 합니다. 영국 영화고요.
저희가 이미 한번 발굴한 적이 있는 영화 어바웃 타임의 감독인 리처드 커티스가 각본을 쓴 작품이에요. 커티스 감독의 2010년대 히트작이 어바웃 타임이고 2000년대 히트작이 러브 액츄얼리라면 90년대 말미를 장식했었던 그의 20세기 마지막 각본이 바로 노팅힐이었던 거죠. 노팅힐도 워킹 타이틀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워킹 타이틀의 사당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리처드 커티스, 뭐 로저 네, 미첼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워킹 타이틀 영화사에 네, 네. 비슷한 분위기를 또 좀 보여주잖아요. SM의 유영진 같은 건데. 그렇죠, 네. 맞아요. 뭔가 비슷한 장면도 있는 것 같고. 결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근데 그 결이 지금 조실프님하고는 묘하게 겉돌고 있는 그런 굉장히 느낌. 좋아하는데 약간 예, 겉돌아요. 약간씩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워킹 타이틀과 리처드 커티스라는 교집합을 공유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노팅힐이라는 영화의 감독은 로저 미철이지만 네. 어디선가 어바웃 타임과 혹은 뭐 러브 액츄얼리 등등과 네. 비슷한 숨결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하더라고요. 노팅힐이 쌓아 올려져서 네. 러브 액츄얼리가 만들어진 토스를 것 같아요. 하고 네, 네, 아 맞아 네, 하긴 네. 러브 액츄얼리도 한번 폭발했었던 네, 작품이고 러브 액츄얼리가 그 이후 작품이잖아요. 네네, 노팅힐 맞아요. 이후 작품이어서 한 5년 정도 뒤에 나온 일종의 작품이죠. 기억의 습작 아닐까. 아 그런 비슷한 리바이벌이 좀 네, 있죠. 네. 노팅힐은 영국 런던에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 이름이고요. 남자 주인공 윌리엄 태커, 휴 그랜트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이 이 노팅힐 시장 골목에서 여행용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소심해 보이고 좀 온순한 남자예요. 네. 그런 윌리엄이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작은 서점에 갑자기 월드스타 애나 스콧이 등장합니다. 아하.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여주인공 역할이고 지금으로 치면 앤 해서웨이라든지 뭐 제니퍼 로렌스 정도 될 듯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가 자신의 서점에 들어왔다는 그런 동화 같은 사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만 만난 첫날에 애나가 윌리엄에게 키스를 하고요. 아하. 둘이서 뭐 약간 썸 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애나에겐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이런 뒷얘기도 관객들을 놀라게 만드는 장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은 여전히 애나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데 잊으려고 애써 보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애나는 나중에 무명 시절에 찍었던 누드 사진이 문제가 되면서 코너에 몰렸을 때 윌리엄에게 와서 또 잠시 지친 마음을 쉬다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게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뭐 차차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점점 가까운 사이가 돼가나 싶었는데 둘 사이에서 또다시 오해가 생기면서 둘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서 애나가 영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윌리엄이 촬영지까지 찾아가는데 여기서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느 남자 배우랑 얘기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 윌리엄에 대해서 애나가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나를 윌리엄이 기다리면서 네. 중에 애나의 대사를 들을 수 있는 그렇죠. 헤드셋을 듣고 있는데 네. 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네. 그 일종의 대화를 하는 그쵸. 내용을 듣게 된 거죠. 동료 남자 배우와 이제 의도치 윌리엄에 않게. 대해서 네. 저 남자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다. 뭐 약간 이런 메시지를 맞습니다. 던지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윌리엄은 현타가 온 거죠. 마음을 접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면서 마음을 흔들어 오는 애나에 대한 미련을 마음 독하게 먹고 버리려고 하는데 윌리엄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했다는 느낌이 든 윌리엄은 결국 기자회견장으로 찾아가서 다시 애나와 재회를 하고 둘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 동화 같은 전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별명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영화는 1999년 7월에 개봉해서 서울에서만 34만 명의 관객을 모았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요. 네. 특히 영화의 삽입곡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라는 곡. 잘한다. 이제는 팝송 모창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트에서도 이 노래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거의 이 영화의 대명사격인 노래죠. 맞습니다. 진짜 이 노래 하면 딱 이 영화. 네. 이 영화 하면 이 노래 생각이 사실 나죠. 이 영화 때문에 이 노래가 떴는데 네. 나중에는 이 노래 때문에 이 영화가 다시 회자되는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럼요. 대표적인 노래죠. 악어와 악어새 같은 감각이네요. 저희 두 남자의 추억 속에서도 이 무렵의 기억들이 여전히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는데 오늘
조 셰프님과 함께 그 기억들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볼까 합니다. 셰프님 뭔가 좀 첨가하고 싶은 내용 같은 거 있으세요? 그때는 네. 재밌게 봤는데 음. 다시 보면서 요번에는 우리 약간 둘은 스포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다음 에피에서 계속 네. 나올 건데 저희가 워킹 타이틀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저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저희가 어바웃 타임에서 약간은 비판적인 메시지를 제가 좀 던졌었는데 네네. 또다시 노팅힐에서 재현되느냐 재현되지 않느냐 네, 뉘앙스는 느끼셨겠지만 네. 다음 에피소드에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헐뜯어 주세요. 우리의 호우 시절